자, 다음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뉴스. 놀라운 뉴스. 자, 이런 말을 해야 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처럼 the surprising news라고 해야 될 것인지, the surprised news, 이게 과거 분사를 써야 될 것인지, ing를 써야 될 것인지, ing냐, ed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여기 있습니다. 단계가. 선택 요령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이 surprising이나 surprised 이 형용사이지 않습니까? 형용사 즉 ing나 ed 되기 전에 동사를 놓고 본다. 이렇게 surprise하고 동사를 놓고 보는 겁니다. ing나 ed가 되기 전에 이 surprising, surprised에 이건 형사가 된 건데 형사 되기 전에 동사를 이렇게 딱 놓고 봅니다. 자, 놓고 봤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놓고 그 다음에는 이 관련되는 말이 원천적으로 어디에 오는지를 판단.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련되는 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거는 빼고 일단은 여기서는 지금 관련되는 말이 뉴스입니다. 뉴스에 관련되는 말이. 하여튼 여기서 자, 일단 관련되는 말이 여기서 뉴스가 되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관련되는 말이 지금 뒤에 다시 설명한다 하더라도 잠시만, 이 관련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거 정의한 내용입니다. 이거 관련되는 말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게 동사를 surprise라는 원래 이 동사에서 우리가 ing나 ed를 우리가 이게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건데 우리가 이게 이를테면 형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다라고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명사를 수식하거나 방금 얘기처럼 이 명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the news is surprising 하면서 비동사 이런 거 다음에 이게 보호가 되거나 이렇게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게 될 때는 수식받는 말, 그게 바로 관련되는 말이라고 제가 정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좀 이렇게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약에 보호가 되면은 관련되는 말이 뭐냐면은 주어가 되겠습니다. The news is surprising 했을 때 이 surprising 이 보호가 사용되는데 이때 이 surprising에서 surprising이 될지 surprised가 되어야 될지는 관련되는 말, 즉 주어. 이 형용사가 보호로 사용될 때는 관련되는 말은 주어가 되고, 그 다음 이 동사에서 온 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게 될 때는 수식받는 말, 그게 바로 관련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일단 자, 그렇게 그쪽만 해두시고, 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ing나 ed 되기 전에 surprise를 놓는다. 이것을 지금 아냐 모르냐, 지금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다? 자, 첫째, 한 번 더 선택 요령하는 방법은 surprising이라든지 surprised가 되기 전에, 형용사가 되기 전에 원천적으로 원래 이 동사를 일단 딱 써놓고 본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 뉴스가 수식받는 말이 여기서는 지금 관련되는 말이 지금 이게 형용사로 수식하는 말로 사용됐기 때문에 수식받는 말이 이게 지금 관련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 뉴스가 원천적으로 원래 이게 서프라이즈에 이게 주어 자리에 올지 목적 자리에 올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천적으로 이게 온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은 이 서프라이즈의 주어는 놀라게 하는 내용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삼형식 동사는 기본적으로 주어가 목적어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어가 목적어를 어떻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라는 동사가 딱 정해지면은 이게 like 같은 경우는 주어가 목적어를 좋아한다. have 같은 경우는 주어가 목적어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주어가 목적어를 놀래킨다, 놀라게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놀라게 하는 내용, 놀라운 내용이 와야 되고, 그 다음 이건 놀란 내용이 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서프라이즈를 딱 놓고 원천적으로 어디에 올 것인가, 수식받는 말. 그러니까 이게 수식받는 말인데 관련되는 말이 원천적으로 현재 뭐 주어 자리에 있다고 지금 그 뜻이 아닙니다. 그건 헷갈리니까 좀 이따 두고, 원천적으로 원래 이게 서프라이즈라는 동사를 놓고 봤을 때 이 수식받는 말, 지금 현재는 뉴스인데 이게 놀라게 하는 내용이지. 왜냐하면 이게 주어 자리에 놀라게 하는 내용이 와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서프라이즈는 주어가 목적어를 놀라게 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주어 자리에는 놀라게 하는 내용이 와야 되겠구나. 이해가 되시겠죠? 목적어 자리에는 놀란 내용이 와야 되겠습니다. 주어가 목적어를 놀래키다 이렇게 되니까 주어는 놀라게 하는 내용, 이건 목적어는 놀란 내용, 여기에 와야 된다는 사실. 목적어는 놀란 내용이 와야 되고 주어는 놀라게 하는 내용이 와야 된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실 것 같고, 뉴스는 그러면 이 자리에 와야 되는가, 이 자리에 와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 자리에 와야 되겠죠. 뉴스가 놀라지는 않을 거고 뉴스는 놀라게 하는 내용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도 생각해야 되지만 이
이렇게 일단 주어진 문장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놀라운 뉴스, 놀라운 뉴스 이렇게 하면 뉴스를 딱 보면 뉴스가 이게 놀라게 하는 내용이구나. 이 문맥에서 이걸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놀라운 뉴스 이 말은 뉴스가 놀라게 하는 내용이구나. 반면에 놀란 소년 이렇게 하면은 소년이 놀랐구나.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해를 할 경우는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놀란 소년 이렇게 하면은 소년은 이게 놀란 내용이 되니까 이쪽에 와야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IQ가 1000이다.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IQ가 1000이다. 이런 우리 소년은 드물 것 같으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IQ가 1000인 소년이 있으면 그 애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놀라운 소년이 되겠죠. 놀란 소년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 분명히 놀라게 할 테니까 이거는 소년은 더 보이는 이게 오게 될 겁니다. IQ가 1000인 학생 같은 경우는 아니면 귀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귀가 3개가 있거나 아니면 머리에 뿔이 달려 있거나 만약 소년이 그렇게 하면은 그 소년은 뭡니까 이거 당연히 문맥적으로 딱 판단해 봤을 때 이건 놀라게 해주겠죠. 그래서 주어자리에 오게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자, 서프라이즈를 ing나 일이 되기 전에 원래 동사를 놓고 본다. 그러고 나서 주어자리는 원천적으로 어떻게 오는 내용, 어떤 내용이 와야 될지 여기서는 놀라게 하는 내용이 주어자리에 오고 원천적으로 이거는 놀란 내용이 와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관련되는 말이 여기서는 지금 현재 수식을 해주는 이게 행동사에서 이게 명사 수식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식 받는 말 이게 바로 관련되는 말이 되는데 관련되는 말이 이제 이 자리에 올지 주어자리에 올지 원천적으로 목적어 자리에 올지를 판단해서 주어자리에 오면은 ing가 되고 목적어 자리에 오면 ed가 될 테니까 당연히 뉴스는 주어자리에 올 거니까 이거는 surprising news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맞는 내용이다. surprising news. I heard the surprising news. 나는 그 놀라운 뉴스를 들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활용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게 보호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번에는 앞에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본 건데 아까 서프라이즈를 예를 들었을 경우에 서프라이즈 동사에서 surprising, surprised 되면은 형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 형용사가 되었기에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명사 수식, 또 하나는 보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관련되는 말은 뭐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만약에 명사 수식하는 역할을 했을 경우에는 수식받는 말, 아까 the surprising news 할 때 news 이게 관련되는 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the news is surprising 이렇게 했을 때는 이때 surprising은 행사는 이게 보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관련되는 말은 the news하고 주가 관련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거 자 다시 이걸 한번 본다면은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이런 happy 하면은 이게 형용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해피가 하는 역할이 그는 행복한 소년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행복한 소년 할 때는 명사를 수식한 거고 그 다음에 he is happy 이렇게 했을 때는 그는 행복하다 했을 때는 비동사의 보호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말은 이렇게 명사를 수식했을 경우에는 boy가 관련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호로 사용될 때는 비동사의 보호로 사용될 때는 주어와 관련되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boy나 he를 갖다가 이게 해피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서프라이즈를 놓고 봤을 때 보이나 히가 원천적으로 주어 자리에 올지 목적어 자리에 올지 그걸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 문장에서 만약에 히가 주어 자리에 있다고 주어 자리에 있네 그게 아니고 서프라이즈를 놓고 만약에 서프라이즈라는 걸 가지고 형용사를 만들게 되면은 서프라이즈를 놓고 봤을 때 이 히가 원천적으로 원래 지금 이 문장에서는 주어 자리에 왔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서프라이즈라는 원래 동사를 놓고 봤을 때 ing나 ed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 동사를 놓고 봤을 때 이게 boy라든지 he가 원래 이게 주어 자리에 있는지 목적어 자리에 오는지 그거를 잘 문맥상 그렇게 어떻게 될지를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또 반복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셨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히 중요하다는 것도 저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이해가 될 때까지 제가 설명드리려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아까 이게 놀라운 뉴스 했을 경우에 지금 이 surprising이 이제 지금 형용사로 만들어진 순간이죠. surprise에서. 근데 이제 이게 왜 surprising이 맞느냐면은 지금 이제 이거는 여기서는 지금 현재 수식하는 말, 명사를 수식하는 걸로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관련되는 말이 수식받는 말이 관련되는 말이라고 했으니까 뉴스를 이 surprising 되기 전에 원래 surprise를 놓고 동사를 놓고 봤을 때 이 수식받는 말, 관련되는 말, 뉴스가 원천적으로 주어 자리에 올지 목적어 자리에 올지 살펴봐야 되는데 뉴스는 놀라게 하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서프라이즈를 놓고 봤을 때 주어 자리에 오겠죠. 그래서 서프라이징이 되겠습니다. 그리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놀라게 하는 내용은 이렇게
뭐 이게 수식을 해주든 보호가 되든 무조건 ing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the news is surprising 하면은 여기서는 지금 보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관련되는 말은 the new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news를 원천적으로 지금 이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왔다고 해서 주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이거는 무시하고 그냥 이 the news가 원천적으로 원래 surprising 되기 전에 surprise를 놓고 봤을 때 the news가 주어 자리에 올지 목적어 자리에 올지 그걸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어차피 이 뉴스라고 하면서 놀래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surprise라는 동사를 놓고 봤을 때 주어 자리에 올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어가 있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무시하고 그냥 여기서는 이 자리에 주어가 왔다는 거는 아무 관련이 없고 단지 이제 이게 주어고 이거는 동사고 보호 자리에 사용되었으니까 관련되는 말은 the news라고는 그것만 이제 우리가 집어서 이 the news가 원천적으로 surprise라는 동사를 놓고 봤을 때 놀래키는 내용인지 또는 놀라게 된 내용인지 즉 목적어 자리에 올 건지를 판단해 봤을 때 the news는 반드시 놀라게 하는 내용이니까 주어 자리에 올 거기 때문에 surprising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 갑니다. The news surprised the boy 하면은 그 뉴스가 그 소년을 놀래켰다. 뭐 다른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하면 그 소년은 그 뉴스에 놀랐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the boy가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the boy를 만약에 굳이 먼저 쓴다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the boy 앞으로 가면은 주어 자리로 가면은 the boy 목적어 자리에 있어야 될 걸 주로 가져가면 다 아시죠? the boy 그다음 이게 동사가 여기서는 동사지만 왜 뒤에 목적어가 놀란 내용의 목적어가 제대로 박혀 있기 때문에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지만은 the boy가 앞으로 가게 되면은 주어 자리로 가게 되면은 만약에 the boy 그다음에 이제 이 과거분사 surprised가 되면서 형용사가 되니까 동사가 비동사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원래 과거를 고친 거니까 the boy was surprised 그다음 by가 아니고 at the news 이렇게 하면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 한번 복습을 해봤고 자 여기서 봐도 아시겠지만은 the news는 놀래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단을 가지고 문장을 만든다면은 이 문장 말고는 없습니다. 만약에 the boy를 앞으로 가져가면은 the boy는 surprised the news 소년이 그 뉴스를 놀라게 했다 이 말이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조합에서 봤을 때는 필히 뉴스는 주어 자리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 단어를 가지고 봤을 경우에는 그래서 주동목 제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능동태라고 한다고 그랬죠. 각자 주어 자리에 있을 게 주어 자리에 있고 목적어 자리 제자리에 박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능동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리에 박혀 있는 거. 자, 그래서 이것만 봐도 서프라이즈를 놓고 봤을 때는 이건 놀래키는 내용, 이건 놀란 내용이 와야 된다. 만약에 그 소년이 그 소녀를 놀라게 했다 이렇게 하면 the boy surprised the girl 이렇게 되면은 또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면은 그때는 the boy는 무조건 ing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놀래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년이 그런 식으로 the boy surprised the girl 이렇게 되고 the girl은 무조건 이제 놀란 여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ed가 과거 분사가 뭐든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활용을 해보면은 나는 들었다 the surprising news가 되겠습니다. 뉴스를 수식하는 이 surprise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은 ing하고 ed가 두 가지가 있는 ing, ed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분사가 사용된다는 거죠. surprising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뉴스는 관련되는 말 뉴스는 이게 surprise를 놓고 봤을 때 주어 자리에 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능동관계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이게 이제 이거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우리가 형사는 명사 수식하는 게 있고 보호가 될 수 있는 그 예를 그대로 두 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the news is 그 뉴스는 놀랍다 이렇게 하면 surprised가 아니고 surprising 되겠습니다. surprised가 아니고 과거 분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the news라고 하는 것은 surprise를 놓고 봤을 때 원천적으로 보면 ing 되기 전에 surprise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주어 자리에 올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ing가 된 겁니다. 현재 이 자리에 주어 자리에 왔다고 ing가 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점을 헷갈리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나는 만났다 그 놀란 소년을 이 소년이 만약에 놀란 소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자 했을 경우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놀란 소년 이렇게 하면 소년이 놀래킨 것이 아니라 소년이 놀란 것 즉 목적어 자리에 올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문맥에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목적어 자리에 올 거기 때문에 수식받는 말, 보호에 관련되는 말이 서프라이즈를 놓고 봤을 때 문맥상 지금 놀란 소년 이렇게 했을 때 그 문맥을 봤을 경우에는 소년이 놀랐다는 거죠. 목적어 자리에 온다는 거죠. 놀래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유령하고 소년이 봤으면 유령이 주어 자리에 올 거고 보호가 목적어 자리에 온다든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일단 유령은 없었지만 놀란 소년 하면은 유령에 의해서 놀랐든지
뭐 어떤 뭐 괴물에 의해서 놀랬든지 아니면은 뭐 하여튼 뭐 외모에 누가 이 소년이 뭐에 의해서 놀랬겠죠. 그러면 어쨌든 뭐에 의해서 놀랬지만 그 주체자는 없지만 하여튼 놀랐다는 말은 목적어 자리에 온다는 말이죠. 이 보이가. 그래서 ed가 되겠습니다. ed.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또 이게 서프라이즈드가 또 이게 보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관련되는 말이 될 텐데 물론 이 자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금 주로 왔지만 이게 주어 자리에 온 거 이건 상관없는 거고 서프라이즈를 놓고 봤을 때 이게 그 소년은 놀랐다 이렇게 하면은 문맥상 그 소년은 놀랐다라고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소년이 놀래킨 건 아니고 놀래킨 것은 아니고 놀란 내용이니까 목적 자리에 올 거였다. 그래서 이거는 ed가 된다. 이 자리는 지금 주어에 와 있지만 이쪽에 있는 주어는 문제 없다고 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차 서프라이즈를 원래 놓고 봤을 때 원천적으로 이 더 보이가 놀래키는 내용인지 목적 자리 즉 놀란 내용인지를 문맥에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말 문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놀라게 하는 내용인지 즉 주어 자리에 올 것인지 원천적으로 놀란 내용 즉 목적 자리에 올 것인지를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오게 될 것 같으면은 ing를 목적어 자리에 오게 될 것 같으면은 ed를 뭐 수식하든 보가 되든 ed를 또 주어 자리에 올 것 같으면 수식을 하든 보가 되든 ing를 이렇게 통일되게 되겠습니다. 제가 강조한다고 이거 원천적으로 목적어 자리 이 자리는 지금 주어 자리에 와 있지만 이 문장에서는 우리가 이거 ing를냐 ed를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거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 더 보이는 문맥상 서프라이즈를 놓고 봤을 때 소년은 놀랐다 하니까 목적어 자리에 올 내용이 있다. 그래서 ed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